고급스러움을 치고 있는 느낌이 든다. 복사하고 붙여넣기. 손을 갖다 대면 이렇게 불이 켜집니다. 페어링 속도도 아주 빨라요. 안녕하세요, 썸머입니다. 회사에서 사용할 업무용 키보드로 로지텍의 MX 키스 키보드를 구매했습니다. 제가 이 키보드를 왜 선택했는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찾던 사무용 키보드는 이렇습니다. 우선 저는 애플의 매직 키보드처럼 키캡이 낮은 펜타그래프 방식의 키보드를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이런 얇은 키캡의 타건감을 좋아해서도 있지만 펜타그래프 키보드가 소음이 적다는 장점이 있어서 사무용에 적합합니다. 아이패드를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서 멀티 페어링이 되는 제품도 필요했어요. 아이패드 매직 키보드를 구매해서 너무너무 만족하면서 잘 사용을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컴퓨터와 아이패드를 같이 사용할 때 키보드를 바꿔가면서 사용해야 하는 점이 불편해서 하나의 키보드로 PC와 아이패드를 모두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평소에 일하던 키보드와 동일하게 숫자키까지 포함된 풀배열 키보드가 필요했고 일반적인 윈도우 키보드와 키 배열이 동일했으면 했어요. 그런데 멀티 페어링이 되는 키보드는 숫자키가 없는 텐키리스 디자인이 대부분이더라고요. 풀배열로 나온 것도 키 배열이 조금 다르게 생긴 게 많았어요. 로지텍 K780을 구매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방향키가 너무 불편할 것 같아서 결국 탈락했습니다. 그러다가 찾은 키보드가 이 로지텍 MX 키스입니다. 이건 사실 맨 처음부터 봤던 제품인데 가격 때문에 아예 구매할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가격이 139,000원, 아주 고가의 키보드입니다. 근데 제가 취미로 사용하는 아이패드 키보드도 400만원짜리 키보드를 사용하는데 매일 8시간 이상씩 사용하는 업무용 키보드에 이 정도 금액을 투자하지 못할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질러버렸어요. 키보드 외관이나 스펙에 대한 내용은 뒤에 말씀을 드리고 키보드에서 가장 중요한 키 배치와 타건감과 관련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MX 키스 키보드를 리뷰한 다른 영상을 보시거나 검색을 해서 리뷰를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타건감에 대한 평판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웠는데요. 이 아이패드 매직 키보드랑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키캡 높이가 이 매직 키보드보다 조금 높아요. 그래서 그것도 저는 조금 아쉬웠고 아이패드 매직 키보드는 실제 키캡 자체는 더 가벼운 느낌이 드는데 키보드 자체가 워낙 얇다 보니까 지면을 누르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인지 키를 누르는 느낌이 묵직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 MX 키스는 바디 자체가 무게감이 있어서인지 상대적으로 키캡이 오히려 가벼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절대 가볍게 날리는 느낌이 아니라 분명 묵직하고 쫀득한 느낌이긴 한데 키캡의 가벼움이 살짝 느껴지는 게 좀 아쉬웠어요. 타건에서 느껴지는 기분을 말로 설명하는 게 참 쉽지가 않은데요. 그런데 제 친구는 이 키보드를 써보고 고급스러움을 치고 있는 느낌이 든다, 이런 명언을 내렸습니다. 또 말씀드렸던 대로 일반적으로는 타건감이 진짜 좋다, 펜타그래프 타건감의 끝판왕이다, 이런 식의 평가가 많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키보드 소음 자체는 크지 않은데 약간 책상이 울리는 소리가 들려요. 이건 어떤 책상이냐에 따라서 또 데스크 매트 사용 여부에 따라서 소리가 좀 다를 것 같은데요. 키를 누르는 소리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네, 키캡 높이가 살짝 있는 편이라 키를 누르는 이제 구분감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키가 씹힌다고 하나요? 키의 끝이 눌려서 잘 안 눌러진다든지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타도 평소보다 진짜 안 나는 것 같아요. 이 키보드는 숫자키와 한영키와 한자키, 그리고 숫자키 위에 멀티미디어 키까지 더해진 108키 풀배열로 되어 있어요. 윈도우와 맥 모두 호환이 되기 때문에 윈도우 키와 알트 키가 그려져 있고 맥에서 사용하는 옵션 키와 커맨드 키도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여기 F키에는 화면 밝기나 음악 재생을 컨트롤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기능이 들어가 있고, 여기 숫자키 위에도 계산기나 캡처, 잠금 기능 등을 사용할 수 있는 키가 추가로 있습니다. MX 키스의 특징이자 장점이 이 멀티미디어 키들을 설정을 통해서 원하는 다른 단축키로 변경을 할 수 있다는 거고, 또 각 프로그램별로 다른 단축키 지정이 가능해서 업무용으로 사용할 때 진짜 효율적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엑셀을 사용할 때 F2키와 F4 키 말고는 F키를 사용하지 않아서 F1에 복사, F3에 붙여넣기 기능을 넣어놨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F키를 사용해서 복사하고 붙여넣기, 복사하고 붙여넣기, 이게 되게 쉬워집니다. 이건 엑셀에서만 작동되게 해놨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작동이 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여러 프로그램별로 필요한 단축키를 넣어두니까 정말 편리해요. 그리고 이 계산기도 많이 쓰지만 저는 메모장을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이 숫자키 위에 세 번째에 이제 메모장이 열리도록 설정을 해놨어요. 그럼 이렇게 클릭하면 바로 메모장이 열립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지 스위치라고 해서 기기별 페어링을 정말 빠르고 쉽게 해주는 키가 이렇게 3개 있는데요. 총 3대 기기의 페어링이 가능하고, 보통은 Fn키랑 숫자키를 같이 눌러서 페어링을 변경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키보드는 이 버튼 하나씩만 눌러주면 바로 기기 전환이 됩니다. 페어링 속도도 아주 빨라요. 키캡에는 퍼펙트 스트로크라고 해서 이렇게 오목하게 펴인 형태로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부드럽고 정확한 타이핑을 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는데, 실제 이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타가 나지 않고 정말 잘 입력이 돼요. 키 배열도 괜찮고 기능 키들도 많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괜찮은데 몇 가지 불편한 부분이 있었어요. 일단 제일 불편했던 부분은 스페이스가 너무 길어서 이 한영키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 한영키 사용이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사실 이거 말고는 그냥 마이너한 저한테만 조금 불편한 정도의 단점이었는데, 이 스페이스 키에 대한 불만은 제품 구매 후기나 커뮤니티 이런 데서 진짜 많이 언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캡스락 키를 한영 전환으로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패드나 맥을 사용해 보신 분들이라면 이 캡스락으로 한영 전환하는 게 얼마나 편한지 아실 거예요. 키보드 자체 설정으로는 변경을 할 수가 없어서 다른 방법으로 사용을 했는데, 이건 별도 영상으로 안내를 해드릴게요. 한자키 위치도 이쪽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보통 윈도우 키는 스페이스 왼쪽에 있는데, 그래서 이 한자키 위치가 좀 어색하긴 했는데, 한자키 사용을 많이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F키의 배열이 이 숫자키와 떨어져 있지 않고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간격이 떨어져 있지 않아서 F키를 많이 사용하시는 경우에도 좀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기존에 이런 배열의 키보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숫자를 써야 하는데 F키 쪽을 계속 누르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또 자주 사용하는 아이패드 매직 키보드가 아예 F키가 없어서 숫자키가 제일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제일 위에 있는 F키를 누르게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이라기보다 처음에 좀 당황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키보드를 처음 사용할 때 기본 설정이 F키를 사용하려면 Fn키를 눌러야 작동이 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냥 F키만 누르면 멀티미디어 동작이 작동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설정을 변경해서 Fn키 없이 F키가 동작하도록 할 수 있는데, 이 설정을 변경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당황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이건 FN과 ESC를 같이 누르면 변경이 됩니다. 보시면 ESC 버튼에 FN 잠금과 같은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변경을 하시면 이제 F키는 그냥 누르고 멀티미디어 키를 사용할 때 FN을 같이 눌러주시면 돼요. 이미 키보드를 계속 보여드렸기 때문에 외관을 다 보셨겠지만 더 자세하게 한번 소개해 볼게요. 키보드 사이즈는 가로 430mm, 세로 131mm, 그리고 무게는 810g으로 아주 묵직합니다. 풀 배열이기 때문에 당연히 휴대용이 아닌 고정된 책상 위에서 사용을 하시겠죠? 일체형 메탈 바디로 되어 있어서 무게감이 좀 있는데 대신 아주 견고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이 키보드의 정확한 색상명은 그래파이트라고 하는데요. 다크 그레이로 보이는 색상이고, 이 색상 하나만 출시가 되었어요. 저는 손때 타는 게 무서워서 블랙 키보드를 선호하는 편이지만 화이트 계열의 밝은 색상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아쉬울 것 같아요. 네, 이게 키캡은 무광으로 되어 있는데요.
키보드를 사용하다 보면 손기름이 묻어서 약간 번들번들해지는데요. 애플 매직 키보드처럼 엄청 묻어나오는 건 아닌데 대신 잘 닦이지가 않더라고요. 뒷면에는 미끄럼 방지 패드가 있어서 정말 전혀 키보드가 밀리지 않아요. 키보드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경사진 형태로 되어 있는데 높낮이 조절은 불가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딱 좋은 높이예요. 10만원대의 고급 키보드답게 백라이트 기능도 당연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백라이트가 아니라 스마트 백라이트입니다. 키보드에서 손을 떼면 잠시 후 백라이트가 꺼지고 손을 갖다 대면 이렇게 불이 켜집니다. 진짜 신기하고 멋있고 예쁜데 중요한 건 전 백라이트를 사용하지 않아요. 사무실에서 사용할 거라서 어두운 환경에서 사용할 일이 없고 배터리 문제 때문이라도 굳이 켜고 사용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백라이트는 주변 밝기에 따라서 자동으로 밝기 조절이 되는데 여기 위에 있는 버튼으로 이제 수동으로 조절도 가능합니다. 백라이트를 상시로 켜두는 설정은 없는 것 같아요. 이 키보드는 배터리가 내장형으로 되어 있어서 충전을 해서 사용하는 키보드고 USB-C 타입 고속 충전을 지원해요. 완충 상태에서 백라이트를 켜고 사용하면 최대 10일, 백라이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최대 5개월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 위쪽에 전원 버튼과 USB-C 타입 충전 포트가 있습니다. 구성품에는 키보드 본폰과 USB-C 타입 케이블, 그리고 유니파잉 USB가 하나 있습니다. 기기는 세대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유니파잉 USB로 데스크탑에 사용을 하시고 다른 노트북이나 아이패드, 그리고 스마트폰에 각각 블루투스로 연결을 해서 사용하면 멀티 페어링 키보드로 정말 알차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키보드보다는 분명 고가의 제품이지만 키보드를 많이 사용하는 직업이시라면 구매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펜타그래프 방식의 낮은 키캡과 숫자 키까지 포함된 풀 배열, 그리고 멀티 페어링이 가능한 키보드를 찾고 계셨다면 로지텍 MX 키스 키보드 꼭 고려해보세요. 이미 이 키보드를 구매해서 사용 중이시거나 구매할 예정인 분들을 위해서 MX 키스 키보드를 더 똑똑하게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지적하는 단점 해결하는 방법은 다음 영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꼭!